200만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지수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낸 것이지, 실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우수해서 수익을 냈다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는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언제나 겸손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듯이 언제 이 시장이 우리를 배신할지 모른다, 방심하지 말자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겸손과 방심은 금물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종목을 추천드렸는지, 그리고 내일의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 업사이클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계세요. 그에 맞춰 지난 영상에도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설명이 좋다, 영상이 좋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응원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 또한 흥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 한번 드리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자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목요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들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요즘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스타일이 뭔가요? 시장이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무거운 종목들을 우리는 가지고 가고 있다. 그 와중에 NHN KCP 금요일자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 한번 보여주었어요. 무려 장중에 12%라는 고가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1차 VI까지 걸렸던 만큼 고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 매물대를 잡아먹는 꼬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강한 장대양봉으로 들어 올려주면서 이전에 있던 꼬리까지도 이제는 캔들로 마감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NHN KC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으로선 양봉 보여주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지만 시장이 만약에 별로다 싶을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우리 눌림 보면서 21선, 이 빨간색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세워두시고 눌림목 매수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나는 30%, 50%, 100%를 수익 내겠어 하시는 그러한 마인드로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짧고 굵게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져가자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인 금요일장에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요일 저녁 영상으로 올려드린 영상이죠. 금요일 관심 종목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금요일자 기준으로 우리 신규 상장주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카카오페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유독 많이 올라간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흥구석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실 줄은 몰랐거든요. 앞서도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흥구석유로 수익을 내셨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NHN KCP도 있었고요. 그리고 흥구석유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흥구석유를 칭찬을 해주셨나 보시게 되면은 시가 갭을 좀 상당히 높게 띄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있게 시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날에 비해서 시가 갭을 무려 10% 정도 띄워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규를 진입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느끼셨을 만한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흥구석유는 언제나 이렇게 갭을 띄우고 급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반대로 갭을 높게 띄웠다 하더라도 그대로 내리꼽는 날이 허다했기 때문에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갭을 띄우고 시작한 채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심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나요? 무려 28% 상한가 부근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흥구석유의 차트 모양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자로 갭을 높게 띄울 수도 있어요. 높게 띄어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엔 이제는 좀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갭을 이렇게 계속 띄워놓고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갭들을 언젠간 다시 한번 메꿔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흥구석유 주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만원 이상에서 출발을 해버린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신규 진입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2만원 아래에서 출발을 한다 월요일자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1차 VI 급등 한 번쯤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차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지만 우리 수익을 보고 나오셨거나 흥구석유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만간 또 타점이 보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영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플레 관련주, 특히나 흥구석유가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수 정말 좋았죠. 흥구석유가 어떠한 모습인가요? 내려갔나요? 지수가 좋았는데 얘는 또 올라갔어요. 그 말은 즉 지금 현재 흥구석유가 사람들의 심리를 고지고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 계속 올라가는 거 너무나도 좋은데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떠한 종목에 올라가는지 사람들이 현재 하나둘씩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이상의 오늘자로 안착하는 양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의 급등주가 또 한번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중간에 나가버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반에 꼭 배치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방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마지막에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부분, 놓치는 부분 없이 반복 시청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말간에 이슈가 하나 터졌죠.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는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다 라는 이러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너무 권한 남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옴으로써 트럼프의 입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란과 미국의 그 갈등 문제 때문에 흥구석유가 또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기름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미국 자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재신임 뿐만 아니라 탄핵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판결에 있어서는 트럼프에게는 정말 악재 중 악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거는 트럼프의 행보예요. 저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3시간도 안 됐어요. 반나절도 지나기 전에 트럼프가 어떻게 했나요?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선언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 하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국제법으로도 이상이 없는 더욱더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 하면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매겼어요. 이것만 놓고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또한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본인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느낌상 대법원에서 안 좋은 판결을 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차후 계획을 세워놨던 것으로 보여요. 반나절도 안 돼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는 역시 비즈니스맨이구나, 사업가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트럼프는 계획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저렇게 10% 인상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 날인 오늘 아침 기사예요. 열받은 트럼프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라는 이슈가 터졌어요. 그런데 일단은 15%가 최고치예요. 15% 이상으로 못 올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허용 최대치인 15%로 올릴 것 하면서 15%로 올렸어요. 당연히 관세 협상에 있어서 아직도 제대로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나를 또 보셔야 되는데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라던가 자동차 관세가 25%로 매겨지면서 현대차의 주가의 조정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품목 관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와는 별개예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을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텐션을 지켜보자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트럼프의 입지가 이렇게 흔들릴 때 아싸리 빠르게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관세 협상을 제대로 받아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 또한 뭐 정부의 입장에서 판단을 할 부분이겠죠.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켜보는 시선은 뭔가요? 그동안 트럼프한테 뱉었던 관세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냈던 돈, 너 지금 위법하게 걷어간 것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줘라 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아마 그 국가에 더 심한 관세를 부과할 각오로 지금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면서 더욱더 강력한 관세 카드를 들이밀 것으로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트럼프가 미쳐 날뛰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본인 입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굳히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언제 트럼프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해서 민주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최고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팬층에선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트럼프 세력과 그리고 민주당의 갈등이 점점 고조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미국 악재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지수에 제동이 걸릴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시장 다 떨어지는데 본인 혼자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발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잠시 뒤에 더 딥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현재 외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반도체, 품목관세 카드는 똑같아요. 아예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잘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 지난주에 19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지금부터 해서는 삼성전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잠시 조정을 받고 또다시 달리는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갈 때가 됐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때문에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렸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는 것이지 여기에서 상승의 끝이 나는 건 아니다. 왜 그런가요? 앞서 현대차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던,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아틀라스 덕분이었어요. AI 로봇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의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박스권을 다지고 있는 바닥 구간의 모습, 이러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를 한다. 이 상승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눌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서는 여러분들은 매수 들어가시면은 결국에는 한 번쯤은 더 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무거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재 많이 올라갔고 괜찮긴 하지만은 현대차 또한 나쁘진 않다, 이렇게 한번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추가 이슈 보시게 되면은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갤럭시 A가 무려 가격을 40%를 올리면서 최근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한 번씩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주가 조작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부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주가 조작 포상금이 3천억, 최대 3천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 포상금 너무 작다. 실제 지급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안팎이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주가 조작해서 남겨먹는 게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주가 조작을 신고해서 남겨먹는 게 클까요? 결국에는 이쪽에 다 선단 말이죠. 그 말은 포상금의 한도를 압도적으로 늘려줘야지 주가 조작을 신고할까 말까 고민을 한번 해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솔솔솔솔 나오고 있고, 이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조만간 더 딥하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주말간에 미국 시장 크게 이상 없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반등에 시발점을 마련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미국과 이란 관계에 있어 심리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위치다 보니까 주가에도 고지고대로 영향을 미친 모습인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모습까지도 완전히 올라왔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동평균선들이 다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봉 하나 올려주면서 반등의 시발점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게 되면은 현재 너무나도 괜찮은 우리나라 시장이지만, 나스닥이 한 번 더 밑으로 꼬라 박을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 또한 언제 흔들릴지 모르니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심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현재 언론사들 너도 나도 다 김칫국 마시기 바빠요. 지수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들조차도 하나 둘씩 수익이 나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과열장에 접어들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신 다음에 임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뉴스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7,000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증권가 5,000선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5,800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왔어요. 지수가 무슨 개잡주 마냥 이렇게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외국인들의 자본이 아닌 우리나라 기관들이 치고 올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개인들의 포지션도 어떤가요? 지속적인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개인들조차도 이제 겁을 먹고 하나둘씩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경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코스닥을 지금 현재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물량이에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코스닥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를 마저 꼭대기까지 올려보낼 생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팔고 있어요. 그에 맞춰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외인들이 매도 포지션이다라는 점. 올해 들어서 무려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9조 원을 팔아넘기는 삼성전자의 매매 동향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세계 주체, 외인, 개인, 기관들 물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 8월 기준부터 해서 지금 현 시점까지 어떤가요? 외인들이 현재 물량을 빠르게 축소시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었던 포지션이었는데 최근 3거래일 동안 기관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들보다 더욱더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금투와 기타 법인입니다. 금융투자와 기타 법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두 개의 주체가 동시에 매도하는 날부터 해서는 삼성의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매도만 하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에 유독 눈에 띄었던 테마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테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들이 압도적으로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물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밖에 없었는데 원전주들이 이틀 연속으로 날뛰는 모습이었죠. 따라서 이러한 원전주들의 열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보성파워텍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까지는 아무래도 원전주가 지속적으로 눈에 띌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두셔야 됩니다. 이제 원전주를 필두로 해서 그 사이에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는 테마들을 이제 우리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테마는 아무래도 방산주를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가가 저렴해요. 그나마 유일하게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쪽, 그리고 이제 빅텍,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빅텍은 방산 대장주죠.
그런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퍼스텍으로 대장주가 좀 손바뀜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고,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방산 테마가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셨을 만한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뉴스를 왜 계속 다루고 있죠 지금? 결국에는 이 관심 종목들 또한 그 뉴스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식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 차트를 신뢰하면서 차트를 먼저 보고 매매를 진행을 한다지만은, 뉴스 또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시장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4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던 2종목을 먼저 한번 보실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 들고 온 신규 종목이 있습니다. 2종목이 있어요. 이래서 신규 종목 2종목까지 포함해서 총 4종목을 우리 내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우리 카카오페이 최근 이틀 동안 연속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고, 카카오페이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어떤 것이 있나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가지고는 NHNKCP 있죠. 그리고 제주은행 있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무려 금요일 기준으로 19%, 20%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종가 마감을 아쉽게 6%대에서 마감을 진행을 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은 즉 이제 곧 뉴스가 터질 것이다 라는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뉴스가 터진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꼭대기에 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만큼은 뉴스가 터지기 전에 차트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뉴스가 터진 다음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주식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죠.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기준봉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중심봉을 하나 세워놨죠. 그런 다음부터 해서 중심봉의 눈대중 절반 구간을 딱 하시게 되면은 이 자리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아래 꼬리가 나오는 모습 나왔고, 누군가는 쓸어담고 있구나. 주가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지속적인 아래 꼬리가 출현하는 모습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중심봉을 세워놨다라는 의미는 지금부터 메모를 해두시기 바랄게요. 얘가 여기에서 바로 상승이 아니라 퍼졌죠. 퍼지는 모습이 나왔다. 깃발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상승 깃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나요?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있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날 기준봉을 하나 세워다 놓고 그 중심 구간에 빠르게 내려와서 아래 꼬리를 확인한 다음 그 뒤로 해서 쭉 우상향하면서 상승 채널을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상승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좀 위험한 모습이다. 왜요? 이러한 상승 채널은 한번 쭉 쏜다 하더라도 그 뒤로 해서 쭉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이러한 상승 깃발보다는 우리는 하락 깃발을 추구하자. 이러한 하락 깃발이 나올 때에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락 깃발의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 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어떠한 모습이 나왔죠? 금요일 기준으로 돌파가 나왔죠. 이러한 돌파가 나온 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부터 깃발 꼭지점 돌파 매매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추세가 바뀌는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차트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까지도 제대로 받았고 이동평균선들의 지지 구간 확인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금요일자 5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침 시가 자리 그리고 고점 자리예요. 장 초반에 쭉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한번 내려와서 꾸준히 횡보만 진행을 했죠. 바닥 매물 다지기라고 보시면 되고 무려 8%까지 올라갔었던 힘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주 내내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21선 위에 계속해서 위치하면서
놀아주게 되면은 전혀 이상 없는 급등주의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월요일자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한번 더 치고 올라와주는 금요일보다 그 이상의 거래량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봉이 또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7만원 이상의 안착하는 양봉이 출현하는 순간부터 해서는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6만원 구간에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따라서 카카오페이 첫 번째 종목, 관심 종목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한번 또 들고 와 봤습니다. 바로 하림지주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라먹었어요. 하림지주는 정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왜 들고 와봤냐? 2만원 넘겨야죠. 이제 하림지주는 또 달려야 됩니다. 왜? 현재 일단은 지주성 관련주들, 증권주들 지속적인 시장에서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슈와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다 라고 하게 될 경우 하림지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서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고래등 차트의 완벽한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 이동평균선들을 정비열로 다 만들어다 놓고 고래등을 쌓아준 다음 이 고래등의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을 보여준 뒤로 다시 내려와서 지지를 정확하게 받았죠.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단타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주는 기간을 거쳤고요. 그런 다음부터 해서 어떻게 됐다? 밑으로 내리 꼽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꼬리를 돌파하는 완벽한 급등주의 차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음 구간부터 해서는 사실상 이 구간에 내려오게 되면, 그러니까 앞서 고래 꼬리의 끝 구간이죠. 꼭지점 구간을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날 지지받는 모습이 나온 뒤로 해서 목요일자로 양봉이 나왔어요. 연휴 전까지는 안 좋은 모습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연휴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동안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금방이라도 상승이 나올 것처럼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 2만원 이상 돌파가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러한 종목입니다만은, 만약에 하락이 내려온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고 어떠한 차트를 그릴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시나리오를 그려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하락이 내려온다, 다음 주에 조정이 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이러한 차트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쌍바닥을 한번 더 만들면서 21선을 제대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 한 번 더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림지주를 매매하시는 분들께선 추가 매수 준비를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 앞서 1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던 만큼 수익을 정말 크게 봤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한번 발라먹으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풀매수 몰빵을 들어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인 것 같아요. 앞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23년도죠. 2차전지 테마주로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주면서 2만원 구간대에서 무려 30만원까지 치고 올라간 전적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차트인데, 에코프로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19만원이 올라올지 아무도 몰랐었어요. 예상을 못하는 상승이었어요. 그 말은 즉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20만원 돌파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차트 어디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코스닥 차트예요. 지금 현재 코스닥 따라서 완전히 코스닥 대장주답게 우리 에코프로 또한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코스닥이 만약에 조정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될 경우엔 에코프로 또한 눌림목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이라서 여러분들께 월요일 급등주가 될 수도 있지만은 눌림을 보여주게 되면은 마지막 탑승 구간이라고 보여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탑승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월요일 아침 시가부터 해서 득달같이 달려들 필요 없이 하락이 내려오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주워 담게 되면은 코스닥 올라갈 때, 지수 올라가게 되면은 에코프로에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지수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에코프로 또한 같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정말 완벽한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코스닥 3,000포인트를 보낸다라고 공약을 걸어놓은 만큼 언젠간 또다시 한번 터질 수 있는 이슈예요. 따라서 에코프로 또한 어떠한 재료든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확실한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당장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좋지만은 옆으로 퍼지게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은 언젠간 또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20만원 돌파하게 되면은 정말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완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한번 쏘는지 안 쏘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월 한 달간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현재 2월 아직 진행형이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때 에코프로를 같이 보시는 것이고, 지수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에코프로 굳이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비중 조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메커스라는 종목 한번 들고 와 봤는데, 메커스 작년부터 해서 지속적인 박스권의 모습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자로 해가지고 메커스를 왜 들고 와봤냐, 우선 첫 번째 2월 20일자 기준으로 해서 무려 25%라는 엄청난 상승 힘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220만 주, 많이 터지질 않았어요. 거래량이 적은 돈으로 들어올리면서 고점 갱신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세력들은 다시 한 번 더 큰 거래량과 더 많은 돈을 쓰면서 금요일자로 해서 20%까지 올라갔던 거 더 크게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고 와 봤고요. 그리고 완벽한 돌파 매매의 차트죠. 이전 고점들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그 고점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종가 마감을 진행하는 이러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자로 해서 갭을 높게 띄우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돌파 매매의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봉 차트로 보신다 하더라도 정말 오랜 기간 박스권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25년도 전반기에 치고 올라간 만큼 그런 뒤에 지속적인 매물대를 쌓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종목이다. 따라서 이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 월요일자로 해서 갭을 높게만 안 띄우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잡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은 괜찮은 모습 한번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만약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이 이제 기준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 구간 역할 해줄 만한 중심 가격 라인을 여러분들은 잡고 추가 매수 대응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앞서 정말 별것도 아닌 돈으로 치고 올리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온 만큼 여기에 썼던 돈 2배를 쓰게 되면은 당연히 상한가 그냥 말아 올리겠죠.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마감 이후에 치고 올린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통합 시세가 아니라 KRX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이거 개판이라는 거예요. 일봉 차트로 한번 봐보세요. KRX 차트를 제가 한번 띄워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입니다. 최근 3일 동안 갭 띄워놓고 초록색 5일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외에서 왜 이렇게 치고 올리고 장마감한 다음에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그 부분 또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눌리게 되면은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분봉 차트상 현재 박스권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28,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시겠죠. 굳이 양봉에 올라타지 마시고 음봉에 우리는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월요일 아침 갭 시가가 5% 이내로 떴다 그러면은 한번 보시는 거고, 5% 이상의 갭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놔준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자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실 만한 관심 종목 4종목, 이전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던 종목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규 종목들도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상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사이클 채널들의 동영상 탭에 인기 순정렬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매매 기법을 다 올려놨습니다. 이러한 매매 기법 영상들에 다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할인지주 대표적으로 고래등 차트 보여주고 있는 거는 명절에 올려드린 영상,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만큼 저 또한 감기 기운이 심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응원해주시는 댓글들 보면서 약 먹고 주말 동안 또 기운을 차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100% 몰빵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즐겨야 하는 시장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겠다면서 달려들 만한 그러한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가시기 전에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